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소비 부양책을 쓰면서 주식시장도 일시 반등하자 그동안 부진했던 경기가 살아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옵니다만은 실제 소비 현실은 이와는 딴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국경절 연휴 때 나타난 이 소비 위축 현상은 중국 경제의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7일 중국의 국경절 연휴,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7일에 관광객은 넘쳐나지만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아 기대와 다른 현실이 분명해졌다 그러면서 여행 데이터는 마치 회복세를 예고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문제는 관광객 수가 늘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어 온 탓에 지출을 꺼리는 현상이 뚜렷해져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소득자를 주로 겨냥한 중국 내 여행사 니어보이지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인 관원루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관광객이 지속해 증가해 여행업이 활발한 회복세라는 주변 평가가 있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행 성수기 시즌임에도 사업이 이렇게 암울한 적은 처음이며 심지어 과거의 비수기 때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원루는 이어서 중국 전역의 여행사들은 똑같은 실망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7일간의 국경절 연휴는 중국의 최대 관광 성수기로 과거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돈이 넘쳐날 정도로 풍성했는데 올해는 너무나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암울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최고 휴양지로 꼽히는 하이난성 사냐 현지의 여행사 직원 선최니도 올해는 국경절 연휴 기간에 대부분 호텔이 객실료를 포함한 여타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나 작년 대비 예약률은 60에서 65% 수준이고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 소비를 하는 듯 보여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중앙TV, CCTV 등 관영 매체들은 이번 연휴 첫 사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과 철도, 선박, 항공 등을 이용한 이동자 수가 하루 평균 3억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가 됐으며 관광지마다 입장권 예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팬데믹 직전 2019년보다 17.2% 증가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소비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들 관영 언론들의 보도대로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안우성 황산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화장실과 식당 바닥에서 떼지어서 하룻밤을 보내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고 홍콩 성도일보가 이를 지난 4일 보도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앞서 중국 문화여유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자면 문화관광부는 지난 9월 중순 사흘간의 중추절 연휴 기간에 중국 내 여행이 1억 700만 건으로 집계돼서 2019년보다 6.3% 증가를 했고 이 기간 관광 지출도 510억 위안, 한 9조 6,70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8% 늘었다 그러면서 국경절 연휴 관광 소비 증가도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6일 이례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상황을 분석하면서 국경절 연휴 때 내수를 진작시키라는 주문도 나와서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중국의 선전 매체들이 총동원돼서 중국 정부의 경기 진작 발표 이후 실제로 중국 내 소비도 늘고 특히 국경절을 기점으로 마치 중국의 모든 경제가 부활의 날갯짓을 하는 듯 착각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운루 COO는 관광업 전문가들은 통계를 보지 않고 전망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 현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로 관광업의 현실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관광객 수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정작 여행 와서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중국의 경기 진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 여행업계 출판물인 트래블존 창업자인 장하오 씨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지난 여름 남부 구이조, 간수, 산시, 칭하이성과 닝샤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관광객이 많았지만 이들의 소비 지출이 낮아서 여행 관련 사업자들은 크게 실망을 했으며 또한 해당 지역 경제에 거의 보탬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하오 씨는 이어서 경제의 최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중국 경제는 거시경제를 다루는 최고위층들의 감각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이번 황금 연휴 기간 칭하이시의 객실 점유율은 30%에 불과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중국 경제의 온도는 차디차다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 성장률 감소가 예상되어 온 탓에 중국인들 소비가 점점 검소해지고 지출을 꺼리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내년 1월 춘제, 그러니까 설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춘제는 전통적으로 매년 1월과 2월에 치러지며 매년 40일간의 춘인 여행 기간이 포함됩니다. 간원루 CEO도 팬데믹 기간에는 코로나19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하고 관광 관련 사업체들이 최소 비용으로 운영에 견딜 수 있었지만 최근 1, 2년 새 경제가 회복될 것을 전제로 모든 비용을 다 써가면서 운영을 해온 탓에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또 윤난성에서 맞춤형 여행업을 하는 현지 여행사 직원인 춘샤오치는 지난 여름 회사 매출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고급 호텔을 찾는 고객은 줄고 중저가 호텔을 찾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중국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증시에서 보여주는 수치일 것입니다. 일단 겉으로 보면 경기 부양책 이후에 급등을 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국인 전용 주식시장인 상하이 A주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5거래일 만에 2748포인트에서 3336포인트로 21.4% 급등을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국경절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30일에는 하루 거래액이 2조 6천만 위안, 그러니까 494조 원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평가할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2015년 단기 급등 후에 폭락했던 장세가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블룸버그는 7일 중국 주식의 세계적 상승세는 많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와 전략가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서 JP모간, HSBC, 노무라 증권 등의 전문가들은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 반등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이렇게 중국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너무 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와 함께 중국 주식의 상당수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 증권의 루팅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현재 시장 모멘텀과 중국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투자자 반응을 추적한 결과 2015년 급등락을 반복할 위험이 향후 몇 주 안에 빠르게 커질 수 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강세장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베이징이 좀 더 냉정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격 매수를 경계하는 목소리로 나옵니다. 웨이보, 그러니까 중국판 X에서는 중국에서 전문 기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날리는 개미 투자자들을 배우도 금방 자라나는 부추에 비유하는 부추 매기 장세가 다시 왔다. 이런 지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4일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획기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 움직임은 경제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중국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시장 붕괴라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당국의 경기 진작 조치 이전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년 동안 이미 20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했는데 이는 부동산 침체가 높은 이자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니케이는 또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20 베이시스 포인트 조정은 최근의 인하폭보다 2배나 크지만 중국 경제의 약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특별히 공격적인 조치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단순한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진전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이번 주에 빠르면 8일경에 또다시 다른 이 경기 진작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를 다시 진흥시키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감이 없다면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부탁 한 가지 드리죠. 중국 경제를 판단할 때 중국 당국이 제시하는 수치만 절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국의 발표와 현장의 체감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